자,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등신, 본부, 예외적으로 본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이제 푸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자, 여기가 평촌동이에요. 평촌동. 자, 여기가 평촌동인데, 평촌동은 실제로는 바다하고 인접해 있지는 않죠. 인접해 있지는 않는데, 가령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라면 여기에 평촌동에 여기가 만약에 19번지다라고 가정하자고요. 19번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공유 수면을 뭐 한다? 매립한다고요. 매립 이렇게. 그 매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소재지는 뭐다? 평촌동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게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 줘야 될 건데, 평촌동의 지번이 보니까 이게 마지막 최종 지번은 남동쪽 최끝단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395번지다라고 가정하자고요. 평촌동의 마지막 지번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395번지가 최종 지번이니까 396번지로 만약에 지번을 부여해버리면요. 즉, 최종 본번, 다음 순서에 본번으로 396번지로 부여해버리면 396번지가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죠. 최종 지번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우리가 등신 본부라고 했잖아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의 1 이런 식으로요.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인접토지 본번에 뭐다? 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을 건데, 평촌동에 가령 이게 평촌동에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도 있겠지만 이며 대장에 등록된 토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9번지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토지는 점선으로 된 토지는 이며 대장 등록지라면 산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산 뭐 19 이런 식으로 붙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토지를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은 이며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요, 토지 대장 등록지로 이렇게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 자체가 뭐다? 다른 공적 장부로 옮겨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전원주택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임야였는데 형질 변경해서 전원주택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토지는 과거에는 임야였지만 지금은 전원주택지로 바뀌었으니까 토지대장으로 옮겨와야 될 거거든요. 그럼 옮겨와야 된다면 기존 이때 산 19번지 지번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산자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에 있던 19번지를 그대로 써버리면 중복되잖아요. 토지 대장 등록지는 여전히 19번지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때 지번은 산 19번지는 쓸 수가 없으니까 지번을 없애버려야 되고, 여기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인접지 본번에 뭐다? 부번. 그래서 9의 1 이렇게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어떻게 부여하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그럼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암기하면 조금 더 수월한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까지 다 하면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일 때는 딱 나왔을 때 등자 보이고 신자 보이면 뒤에 뭐다? 본, 부 이렇게 해서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암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산 54번지 필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전원주택지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토지에 산 54를 쓸 수가 없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럼 이 토지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인접지가 전부 다 임야대장 등록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하다면 395가 최종 본번이니까 이거 다음 순서의 번호로 뭘 부여해라? 396 이렇게 부여해라는 거예요.
되겠죠. 또는 이 신규 등록지가 있잖아요. 이 신규 등록지가 한 필지가 아니라 만약에 공유수민을 매립을 했는데 이게 여러 필지일 수도 있잖아요. 한 수백 필지가 매립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면 부번이 너무 길어져요. 만약에 여기가 3000필지가 신규 등록지다. 그러면 19의 1, 19의 2, 19의 3000 이라면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라면 최종 본번에 이어서 그냥 396, 397, 398 이런 식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거. 이게 뭐다? 여러 필지인 경우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되는 토지가 이게 최종 본번이 395잖아요. 바로 옆에가 신규 등록지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395의 1로 부여할 거냐, 396으로 부여할 거냐. 396으로 부여해도 이거는 공시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으면. 그래서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하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암기하셔야 되지, 암기. 그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뭐다? 본, 부 나와야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여러 필지이거나 최종 지번 토지에 뭐가 돼 있다면, 인접되어 있다면, 본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분할이 나와 있죠, 분할. 그 분할 결론부터 짚고 갈게요. 분할은 암기할 때 분할은 그냥 부부가 한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다.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이렇게요. 자, 분할은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그 말은 뭐냐면 기존 지번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쓰면서 나머지 필지의 지번이 있잖아요. 시험 문제는 항상 이걸 물어보거든요. 나머지 필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분할이 나오면 항상 부부가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럼 분할은 길게 안 보고 여기서 바로 확인할게요. 이쪽으로 또 확인을 해볼게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굳이 적어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고 옆에 첨삭하고 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안에 시간 다 뺏기거든요. 지적법은 단순히 암기사항이니까 그냥 등신, 본부, 그 다음에 예외는 뭐다? 본본. 이렇게 해서 딱 끝내버리면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잠시 돕기 위해서 한다. 근데 시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신, 본부, 예외적으로 본본,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할은 경우에는요, 가령 여기에 한 필지에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게 19분지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토지를 여기서 세 필지로 나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세 필지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지번이 3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럼 3개가 필요하다면 북서기본법의 원칙에 의해서 횡으로 간다면 서에서 뭐로? 동으로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번지? 19. 일단 기존 지번을 그대로 부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필지에 두 필지 지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안 봐도 19의 1, 19의 2 이렇게 부여하면 된다고요. 선생님, 이 뒤에 395로 끝났으니까 396, 397 하면 생뚱맞죠, 지번이.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부여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19의 1번지 필지를요, 다시 세 필지로 분할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적기 위해서 좀 크게 적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토지를 세 필지로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19의 1 이렇게 부여하면 되고, 그럼 나머지 두 필지 부여할 때는 19의 2를 부여할 수는 없죠. 2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9의 3, 19의 4 이렇게 부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머지 필지 지번 부여할 때는요, 어떻게 부여가 되냐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의 2가 있으니까 의 3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의 2가 뭐예요? 19번지 지번에 최종 뭐다?
번이란 걸 알 수 있죠. 그거 다음 순서의 번호로 뭘 부여한다? 번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이렇게 해서 뒤에 부부 나오면 O, 본 나오면 X, 본부가 나와도 X, 부부 나오면 O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 19번지 필지인데요. 19번지 필지에 여기에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다면 이 집의 주소지는 19번지겠죠. 평촌동. 근데 이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필지로. 그럼 여기가 19가 되고 이게 19.1이 되면서 건축물은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주소지가 달라져 버리게 되죠. 그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만약에 분할하는 토지에 존재한다면 이때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에는 기존 지번을 먼저 우선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여하고 이 토지를 19에 1 이렇게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북서기본법의 원칙에서는 어긋나죠. 동에서 서로 가니까.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할 때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한다? 우선해서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에 지번을 뭐 해라?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 이때 별도로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으로 부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건축물이 있던 즉 집 주소지 바뀌지 않도록 직권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에 따른 지번 부여는요. 우리 정기 합선이 일어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합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합선이 일어난다. 선자가 선순위 지번이라는 거예요. 합병의 경우는 대상 지번 중 뭐로 부여한다?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만약에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선순위 지번. 그래서 합병은 항상 가장 빠른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병은 무슨 지번? 가장 빠른 지번.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9, 20, 21 이렇게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세 필지가. 그럼 이렇게 세 필지가 있으면 합병을 하게 되면 한 필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 부여할 때 몇 번지로 부여해라? 그냥 19번지 이렇게 부여해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지번. 되겠죠. 그러면 20번지하고 21번지는 뭐 한다?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없어지는 지번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결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지번을 결번. 그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번이 계속 생겨나기만 하잖아요. 신규 등록도 결번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생겨나기만 하죠. 근데 등록 전환은 뭐 한다? 기존 산 아랍시자 지번이 뭐 한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서 신규 등록은 그렇지 결번이 발생할 수가 없네. 등록 전환은 결번이 발생할 수 있네. 분할도 결번이 발생할 수가 없네. 합병은 이렇게 결번이 발생하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때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한다? 신청을 해야 부여해 준다는 게 특징이에요. 분할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 부여하거든요. 근데 합병은 뭐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지만 부여해 준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자, 19번지 필지와 19의 1번지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건축물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이 집의 주소지는 뭐다? 19-1번지잖아요. 쉽게 읽으면 19-1번지인데 이 토지를 합병해요. 합병을 하게 되면 몇 번지가 되죠? 19번지가 되겠다. 그죠? 19번지가. 원칙대로 하면.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할 거니까요. 그러면 주소지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져도 합병은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달라져도. 다만 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19-1 지번 기존 주소지로 조금 반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19에 1로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할은 별도의 신청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데 합병은 뭐 한다? 신청해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문제 풀 때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이 지문 갖고 나오겠다, 그죠? 그럼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나올 때의 키워드는 뭐다? 신청하는 때에는 이 말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합병에서는 뭐다? 신청하는 때에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분할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때는 신청하는 때는 이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여기에는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요. 자, 근데 지금 등록 전환이라든지 신규 등록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합병 여기까지는 크게 암기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딱 넘어왔을 때 이 부분에서 항상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인이 이 부분을 아주 잘 내요. 잘 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하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은요.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이 본번 있잖아요. 본번. 이 본번에 하자와 흠결이 있을 수 있는 본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은 뭐하고? 제외하고 하자가 없는 지번으로 해서 본번으로 부여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뭐냐면 A와 B거든요. A와 B는 하자와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와 뭐가 있다? 흠결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해라? 제외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외하는 것은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경계에 걸치는 지번이 있을 때 이런 지번들은 뭐하고? 제외하고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으로 부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부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지적 확정 측량은 일정한 사업 지구에서 행하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가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등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뭐를 배운다면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도시개발 사업 딱 나오면 대표적인 사업이 택지 조성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도시개발 사업 딱 나오면 뭐다? 택지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 평촌동도 대표적인 택지 조성 사업 지구입니다. 과거에 이 지역은요, 전부 다 전답이나 과수원이었을 거예요. 불과 한 50년 전에는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전답 과수원을 보기도 힘들 정도로 뭐 한다? 건물도 딱 올라갔고 도로도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의 도로가 이렇게 굴곡져가지고 그런 도로는 거의 없죠. 반듯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지역의 대표적인 택지 조성 사업 지구라고요. 자, 그러면 과거 이 지역 여기가 평촌동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평촌동에 과거의 필지는요, 여기에 막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포도송이처럼 막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각각의 필지. 이게 각각의 필지거든요. 그럼 각각의 지번이 존재했겠죠, 여기에. 그죠? 이런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를 택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은 다시 여기에서 싹 다 밀어버리고요. 쫙 밀어버리고 뭐 한다?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택지를 조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필지 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택지 조성 사업을 하고 나면 필지 수가 뭐 한다? 커지면서 반듯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지번이 있었을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지번. 그 지번 중에서 뭐로? 번을 뽑아내어서 이렇게 지번을 순차적으로 뭐 한다?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자, 예를 들면 과거에 만약에 100필지가 있었다. 과거에 100필지가 있었다면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몇 필지로? 10필지로 줄어든다라고 예를 들자라는 거예요. 필지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 100필지 안에는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도 있을 거고 뭐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번
부분만 뽑아가지고 여기에 열 필지의 지번을 뭐 해주면 된다? 부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령 그냥 제가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뭐 11, 12, 뭐 13, 13필지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고 나머지 그러면 뭐다? 87필지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몇 필지니까? 10필지니까 지번 몇 개 필요해요? 10개. 그러면 몇 번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부여하고 나머지 지번은 다 뭐다? 결번시켜버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종전지번 본번 중에서 만약에 2번지하고요 8번지 집어넣은 이유가 2번지가 택지 조성 사업이 들어가는데 절반만 택지 조성 사업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지역은 택지 조성 사업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평촌동에는 동일한 지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2번지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2번지가 있고 여기에도 뭐다? 2번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류가 있어서. 그러면 2번지를 여기서 2번지를 또 여기 써버리면 10필지에 써버리면 나머지 있는 부분에 2번지하고 뭐다? 중복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에 뭐다?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지번은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여기 절반은 택지 조성 사업에 들어오고 절반은 들어오지 아니했다면 그럼 8번이 절반은 들어오고 절반이 안 들어왔다면 여기에 8번지를 써버리면 안 들어온 부분에 8번지는 뭐 한다? 그대로 또 쓰면 중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8번지라고요. 8번지가 절반은 도시개발 사업 들어오고 여기는 안 들어오고 그럼 안 들어온 집은 또 8번지를 유지시켜야 되죠. 그럼 여기에 8번지를 또 부여하면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집원들은 뭐 해라? 제외하라라는 거예요. 제외하라. 그럼 여기 부여할 때 2번지하고 8번지는 부여하지 말고 그러면 몇 번지? 11번지, 12번지까지 부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암기할 때는 그냥 기존에 있던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근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은 제외한다. 이렇게. 그럼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라든지 안과 밖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뭐 해라? 제외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방 제가 택지 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럼 택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필지가 반듯하게 이렇게 구획이 될 거거든요. 되겠나요? 그럼 이렇게 구획된 토지를 우리가 지적도라는 곳에 지적도라는 도면에 토지의 형상을 등록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토지의 형상을 등록할 때 그냥 토지 모양이 이러니까 이렇게 그냥 등록하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측량을 해야 될까요? 측량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토지의 형상을 도면에 경계를 등록할 때는 뭐를 해야 한다?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때 행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사업지구에서 행하는 측량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암기해놔야 된다고요. 자, 그럼 도면에 경계선을 등록을 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은 다 모아서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측량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예요. 토지의 형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의 형상을 도면에 그려서 외부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도면에 그릴 때는요. 그냥 감각적으로 딱 보고 이런 모양이네 하면서 딱 그려야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려면 반드시 측량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제가 어떤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자, 이 내용은 측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다? 주어진 내용이 도면의 경계선을 뭐다? 새롭게 그리는 건지 그리지 않는 건지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은 배우셨거든요.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의 용어의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셨나요?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은 공유 수면을 모아요. 매립해서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 토지를 등록은 시켜줘야 되죠. 그걸 신규 등록이라는데, 그럼 신규 등록은 도면에 경계선을 그려야 될까요? 안 그려도 될까요? 그래야 되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등록 전환의 개념 떠올려 보세요. 등록 전환은 나의 토지가 어디에 있었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임야를 막 개발해가지고 전원주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대장 어디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등록 전환의 개념이 정리되었다면 등록 전환 또 도면에 새롭게 경계를 그려야 될까요? 안 그려도 될까요? 그려야 되죠. 기존 임야도에 있던 경계를 뭐로 지적도로 옮겨 새롭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등록 전환 또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을 자꾸 응용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암기 분량을 자꾸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법도 법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모든 것을 다 암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로 갈 것들은 판단의 문제로, 단순히 암기해야 될 것은 단순 암기상으로, 그것도 두 가지를 좀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논리만큼은 꼭 좀 이해해 주세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 내용은 여러분이 차후에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할 분량을 뭐하고자 한다?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분할은 어때요? 분할은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뭐다?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병은 어떨까요? 합병은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릴까요? 지울까요? 지우죠. 그러니까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하는 법령상 토지 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을 때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그게 3년 전 정답이었다고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암기의 방법으로 막 접근만 하면 실제로는 암기가 안 됐으면 틀리잖아요. 근데 조금만 원리만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어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면 제가 항상 대표적 사업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죠. 뭐다? 택지 조성 사업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죠. 그럼 택지 조성 사업이라는 게 뭔지 알면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도면에 경계 새롭게 그려야 될까 안 그려야 될까? 그려야 되죠. 그럼 뭐 한다? 측량해야 된다고. 그때 하는 측량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도 측량한다고 했죠. 그럼 그때 하는 측량은 신규 등록 측량 이렇게 바로 써요. 그럼 대부분 분할 측량해야 되죠. 분할 측량 이렇게 쓰거든요. 등록 전환도 측량해야 되죠. 등록 전환 측량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완료 측량 이렇게 쓰지는 않고 별도의 용어를 준다고요. 뭐다?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암기해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측량하면 그 용어를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는 따로 암기를 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서 측량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때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암기한다고.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필지가 새롭게 반드시 구획될 거고 지번을 새롭게 뭐한다? 부여해야 되는데 그때 부여하는 방법이 기존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으로 부여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지번 본번이 하자와 흠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으면 그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은 뭐하라? 제외하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게 같은 거라든지 경계에 걸쳐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해라? 제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는 암기 안 하셔도 좋아요. 예외는 아직까지 지번에서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을 굳이 암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외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 근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들은 뭐 하자? 제외하자. 그래서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경계에 걸치는 지번이 있을 때는 뭐 해라? 제외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는 암기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예외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치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를 치게 될 거고, 그리고 랜단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는 랜단의 교수님들이 출제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타 다른 출판 업계에서 모의고사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랜단에서 나오는 모의고사에는 예외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다른 출판 업계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는 예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다른 모의고사는 선생님 이거 나오는데 우리는 왜 없습니까? 이런 질문 하기 있기 없기? 없기. 왜냐하면 모의고사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때 모의고사를 잘 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10월 25일 날 실제 시험장에서 잘 치기 위해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7, 8, 9월 달 모의고사 칠 때 저 목소리를 통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것이 모의고사 나온다면 그런 거는 앞으로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다 넘겨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려서는 안 되고요. 공부량을 자꾸 줄여야 돼요. 우리는 다시 말씀하면 공식분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훈련,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제의 지번 부여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준용한다는 것은 그대로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으로 부여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에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니까요. 그럼 이 방법을 뭐한다? 그대로 쓰는 경우가 몇 가지다? 4가지인데 정확하게 법조문에는 3가지, 기역, 니은, 디귿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리을 지문을 넣은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지번을 변경할 때,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그럼 이 경우는 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느냐는 지금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암기를 할 때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 이렇게 한 단어로 암기할 거예요. 근데 지번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지금 제가 이 앞에다가 메모라고 적어놨죠. 지번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번 문제 읽지 마시고요. 절대로 먼저 읽으면 안 돼요. 읽지 마시고 지번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저 글자를 적어놓고 지번에 관한 문제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은요. 굳이 메모를 안 해놓고 풀어도 풀려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은 버벅버벅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지문은 적어놓고 하세요.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쪽으로 볼게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어떻게 부여해라?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3가지. 그게 뭐다? 행정구역 개편, 여기 지번 변경, 그 다음 축척 변경, 이렇게. 그럼 이 방법을 그대로 3가지는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꼭 적어놓고 하세요. 자, 그러면 한 번만 같이 읽을게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그럼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이 메인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행정이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이 지번, 변경, 축척은 축척, 변경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얼 지문 잠시만 볼게요. 도시개발사업 준공전 지번 부여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사업 나오면 무슨 사업 떠올리라고요? 택지 조성 사업. 그럼 택지 조성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어야지만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리 부여할 때 뭐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하느냐면, 자, 여기에 사업 등의 신고 시 제출한 뭐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설명을 조금만 들을게요. 이거는 들으셔야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택지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택지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사업 계획도는 만들어야 되죠. 그럼 사업 계획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필지가 구획될 것이고, 이 지역은 공동주택 부지로, 이 지역은 공원 부지로, 이 지역은 관공서 부지로 해서 필지를 사업 계획도에 다 분리를 해놨겠다, 그죠? 그럼 그 사업 계획도에 지번도 부여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리 사업 계획도에는. 그럼 사업 계획도에 지번을 부여할 때요, 사업 계획 시행자가 임의대로 막 부여했을까요? 사업 계획도도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뭔가를 근거로 했을까요? 뭔가 근거했겠죠. 그 근거가 뭐다?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무슨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근거로 해서 사업 계획도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준공전에 지번을 뭐 할 때, 부여할 때도 결국은 뭐다?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할 거지만, 사업 계획도에 부여되어 있는 지번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맞게 사업 계획도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도에서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원래 완료되고 나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준공전이라도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는 있는데, 부여할 때는 뭐다? 기존에 만들어진 뭐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를 보고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업 계획도의 지번은 어떻게 부여되어 있느냐? 이 방법에 따라서 뭐한다? 부여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결번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번대장. 그러면 결번대장은요, 뭐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발생하면,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뭐한다?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결번대장에. 이렇게. 그럼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오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배웠냐면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제가 신규 등록, 그 다음 등록 전환, 그 다음 분할, 합병,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몇 개? 3개.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읽어 나오면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까지는 자연스럽게 되는데, 지적 확정부터 준용하는 경우는 좀 버벅거리게 되죠. 그러니까 유독 그 부분이 암기가 안 되니까, 행정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 이걸 적어놓고 문제 풀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 8가지가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의 수예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면 일반적으로 결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뭐예요? 신규 등록은 지번이 생겨나기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다? 분할도 생겨나기만 하죠.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결번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암기하지 말고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볼래요? 일로 한번 볼게요. 이 지번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금방 우리 지번 변경, 금방 한번 읽어줬거든요. 제가 메모해놓고 풀어라 하는 거 한 번만 머릿속에 떠올려 봐 주실래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행정이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이 뭐예요? 지번 변경. 그거라고요. 이거 지금부터. 그러면 지번 변경을 하는 지역은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잖아요. 새로 부여하는데 그 방법이 나와 있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그럼 요거 하나는 일단 암기된 겁니다. 이미.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번 변경의 용어의 정의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럼 지번 변경은 용어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가령 자, 여기가 평촌동이에요. 여기가 평촌동인데 그럼 평촌동에 이렇게 필지수가 이렇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필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1번부터 해서 최종 지번이 여기서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평촌동 지금 여기 1, 2, 3, 4, 5, 6, 6구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각각의 필지가 계속 분할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분할이 되고 있어요. 그럼 필지수가 계속 나누어지겠죠? 이렇게 분할 필지수 나누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토지가요 합병을 또 해볼게요. 합병 이렇게. 그 분할이 되면 필지가 늘어나니까 지번이 자꾸 늘어날 거고 합병이 되면 뭐가 발생할 거다? 계속 결번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평촌동에 한 수십 년 동안 계속 토지의 분할과 합병이 빈번하게 계속 일어나면 평촌동의 원래 지번은요. 여기에 1번지로 시작해서 최종 지번이 여기서 딱 끝나도록 반듯반듯하게 규칙적으로 돼 있었을 건데 원래는 분할 합병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면 지번의 배열 자체가 무너져 버리겠죠. 지번의 배열 자체가 불규칙해지겠죠. 그러면 평촌동을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은 평촌동을 관리하기가 편할까 불편할까? 불편하죠. 그럼 평촌동에서 결단을 내린다고요. 시장이 구청장이나 시장 지적소관청에서 기존에 있던 평촌동에 있는 지번이 너무 불규칙하니까 이 상태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번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지번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번 변경은 국어처럼 지번을 바꾼다 이 개념은 아니죠, 그죠? 우리 국어하고 조금 다른 개념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지번을 바꾼다 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번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새롭게 부여할 때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해서 준용해서 지번을 부여한다. 자, 그런데 그때 지번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고요.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이렇게 해요. 자, 이제 승인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령, 지적법과 관련되는 규정들은요. 승인권자에는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도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 법조문에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지문 읽어볼 필요도 없이 승인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 국장의 승인 나오면 일단 그 지문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틀린 지문이에요. 지적소관청의 승인 나오잖아요. 읽어볼 필요도 없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면 승인이란 말은 어디에서만 나오느냐면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뭐다? 승인만 나와요. 그러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의 수가 3가지거든요. 3가지. 그럼 이 3가지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제가 계속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하나는 아셨다, 그죠? 뭐는?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푸는 방법. 자, 지문이 뭐라 나오는데 뒤에 승인이란 글자가 나왔는데 앞에 국장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일단 X. 지적소관청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X. 근데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나오면 읽어봐야 한다, 안 읽어봐야 한다?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보았을 때 그 3가지, 아직까지 3가지를 암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3가지 안에 들어오면 O, 3가지 안에 안 들어오면 뭐다? X. 그렇게 해서 승인이라는 단어는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다? 지번 변경이죠. 그럼 두 번째가 지적 공부 반출입니다. 반출. 세 번째가 축척 변경입니다. 이 3가지. 그럼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럼 앞에 지문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이렇게 나오면 앞에 지번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축척 변경 이 말이 들어가면 O, 이 말이 안 들어가면 뭐다? X. 그러면 이제 어떤 시험을 치더라도 승인과 관련되는 지문들은 여기서 해결 다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지적 공부의 반출, 축척 변경 이거 강의할 때도 한 번 더 언급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드려요.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번 변경의 개념 잡고 시도지사나 승인사항이라는 거 그럼 지번 변경은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데 어떻게 부여한다? 준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체감적으로 느껴졌을 때 좀 특별히 자꾸 어떤 부분이 의식적으로 내가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 내용이 잘 암기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뭔가 메모해놓고 풀어라 할 때는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나온 적도 많습니다. 시험 문제에. 다음 아래 보기 사항 중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다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 적도 많아요. 그럼 몇 가지 찾으면 된다? 일단 기본은 몇 가지? 3가지.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근데 공사 준공 전에도 지번은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그럼 그 사업계획도에 부여되어 있는 지번은 달리 말하면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사업계획도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까지만 딱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는 뭘 배울 거다? 지목을 배울 거라고요. 그럼 다음 주 이제 지목부터 지목 배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목 배우고 나면 뭐 배울까? 경계 배우겠죠. 경계 옆에 제가 경계 옆에 좌표는 독립적으로 경계 옆에 좌표는 제가 독립적으로 적어놨어요. 괄호를 해놨어요. 괄호. 그 말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경계와 좌표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경계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온다? 면적 이렇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면접까지 강의가 끝날 거잖아요. 이제 끝나면 이제 단모를 통해서 앞에서 토지의 조사 등록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오늘 지번 공부했잖아요. 지번 또 풀어보고 그럼 다음 주에 단모를 풀면서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안 풀리는 애들은 아직까지 내가 암기가 미흡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단모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또 암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서 10주 과정을 끝내보는 거예요. 그럼 10주 과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론 정리도 할 거잖아요. 기출문제를 풀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또 우리가 했던 내용이 완벽하게 기억이 복원이 되어갖고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리죠.
안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뭐 한다.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서 또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또 2개월 또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5월, 6월, 7월, 8월 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기억이 다 날까요? 안 나겠죠. 그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언제? 10월 25일까지 계속 반복을 통해서 뭐 한다? 몸에 자꾸 체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10월 25일 날 시험장 갈 때는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되어서 시험장 갈까요? 아니면 시험장 가는 날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갈까요? 잊어버리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그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는 날에도요, 여러분이 모든 과목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는 날에도 항상 불안하고요. 10일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 달을 더 줘도요, 완벽하게 갈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한 번 반복하는 거, 2번 반복하는 거, 3번 반복하는 거, 4번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문을 보면, 등록자를 보는 순간 등신본부란 글자가 들어오면서 뒤에 본부가 나와야 돼. 그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이제 기억이 나겠죠.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건 아셔야 된다. 선생님, 어차피 이번 주에 암기해도 나는 10주에 또 까먹을 건데, 굳이 까먹을 걸 왜 암기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밥 먹으면 다시 배고프고,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그죠? 그럼 밥 먹으면 당연히 배고플 건데, 밥 왜 먹어요? 그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기도 마찬가지요. 밥하고 똑같아요. 먹으면 배고프고요. 그런데 계속 10월 25일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시험장 가잖아요. 그죠?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완벽을 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했던 분량만큼은 꼭 정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을 제가 빠르게 5분 동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따로 필기할 것도 없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구분이 되고요. 지적법은 대장에 의해서 정보를 공시하고 등기법은 등기부에 의해서 정보를 여부에 공시합니다. 대장은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공적장부고요.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공적장부예요. 대장과 등기부는요, 둘 다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기 때문에 기록되는 내용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이때 일치, 불일치의 여부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토지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는 소유권까지만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하면 됩니다. 등기부와 대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달라요. 대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 등기부를 담당하는 기관은 등기관이 담당하거든요. 그럼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뭐하다? 다르다고요. 근데 토지에 관한 표시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달라지면 항상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되고요. 그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뭐 시켜야 한다? 일치시켜야 되고요. 권리관계는 등기부부터 먼저 정리가 되고요. 그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의 권리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 양자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 사실관계의 기준은 대장. 요 기본적인 구정, 메커니즘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적법으로 넘어온다고요. 지적이라는 것은요, 일필지, 대한민국에는 모든 토지를 일필지 단위로 토지의 표시 등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뭐하자? 공시한다. 줄이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한다.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말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 하고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뭐하고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에는 신청을 받아서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여 등록한다고요. 다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직권에 의해서 할 때는 그
절차 5가지가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정리결의서 작성해서 정리한다고요. 이때 계획의 수립은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서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각각의 토지의 표시 사항들을 이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소재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지번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요. 지번의 구성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해당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가 붙는다라는 거.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본번과 부번을 연결해주는 선은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이제 설문에서 신규 등록 전환 만약에 나오면 등신 본부 이렇게 가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다든지 여러 필지라든지 불합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 이렇게 해요. 그럼 암기할 거는 등신, 본부, 예외적으로 본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고요. 분할인 경우에는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래서 최종 부번 다음수 문으로 부번 이런 글자가 나오면 되고요. 근데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신청하는 때에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합병은 신청하는 때란 말이 가야 한다는 거. 합병의 원칙은 합선, 항상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 다음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거든요. 근데 이때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은 제외해야 돼요. 같은 지번과 경계에 걸치는 지번은 제외합니다.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은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 부분이 암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부분은 적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암기할 때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항상 적어놓고 문제 푸시고요. 공사 준공전이라도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고요.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이를 영구히 보존합니다.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면 결번은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등록과 분할인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요. 지번 변경은 지번을 단순히 바꾼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번의 배열 자체가 너무 불규칙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지번을 없애버리고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데 부여하는 방법은 준용한다 이거고요. 이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승인이란 글자가 나오면 국장 승인 X, 지적소관청 승인 X,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나오면 3가지를 살핀다. 첫 번째 지번 변경, 두 번째 지적공부의 반출, 세 번째 축척 변경.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승인사항이 아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